국내 11개의 후보지와 치열한 경합을 통해 선정된 나로 우주센터는 2003년 10월 본격적인 토목 공사를 시작한다. 총 3천억 원의 예산으로 50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시설 면적 36만 7천 제곱미터, 최첨단 시설이 갖춰진 우주 로켓 발사장과 모두 15동의 건물이 계획되었다. 세계 13번째로 구축되는 우주센터. 공사 시작에서 완공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보통의 건설물과 달리 최첨단의 로켓 발사 시설은 물론 발사 시설과 연계된 종합 특성 시설로 완공되기까지 연인원 18만 명, 각종 건설 장비 3만여 대, 부지 정리에만 150만 세제곱미터의 암석과 토사를 제거하는 등 기록적인 인원과 장비가 투입된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다. 처음에 그 러측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설계 문서가 약 2만 2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이 그 설계 문서를 갖다가 저희들이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설계 문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러시아 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 국산화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그 시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 연구원들을 갖다가 같이 어느 동반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연구원은 그런 걸 다 극복하고 국산화로 했습니다. 그 노면만 해도 A3 용지로 약 6천 페이지 정도로 아주 방대한 양을 갖다가 우리가 해냈고요.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부품을 갖다가 다 국산화로 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의 건설은 온전히 국내 기술로 이뤄낸 쾌거다. 나로 우주센터의 건설과 설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내 130여 개 민간업체가 참여했다. 토목과 건축을 포함한 건설 기술, 장비 제작과 정밀 설치 기술, 각종 IT 기술, 전자통신 기술 등을 막론해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의 결정체였다. 한국의 기술로 한국인이 만들어냈다는 것. 단지 첫 발사장의 건설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가기술력을 총집약시키고 도약시킨 중요한 계기이기도 했다. 그리고 2009년 6월 한국 최초의 나로 우주센터는 첫 삽을 뜬 지 7년여 만에 모든 건물과 시설을 갖추고 당당히 그 위용을 드러냈다. 정부는 우주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를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의 힘으로 우주 시대를 여는 세계 제7대 우주 강국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발사!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는 향후 2018년까지 국내의 모든 발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나로 우주센터는 발사체의 원료 공급과 발사체 지지 기반인 런치 패드로 구성된 발사대, 발사 임무와 관련해 모든 통제와 지휘가 이루어지는 발사 통제도, 발사된 발사체와 위성을 추적하게 될 레이더, 발사체 1, 2단 조립과 위성 결합 작업이 진행되는 조립도, 발사 초기 발사체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광학 장비, 일반인들의 우주 체험과 교육에 장려될 우주과학관, 그리고 제주도에 위치한 추적 레이더 등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졌다. 우주 국가로 진입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먼저 위성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발사하는 장소. 아무 나라에서나 자기 나라에서 발사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이 우주센터가 됨으로써 그 세 가지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우주 국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우주 개발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술 축적과 개발이 까다로운 발사체.
발사체의 개발은 국가 간의 기술 장벽이 높고 개발 목적에 따른 엄격한 기준 때문에 기술 습득이 쉽지 않은 분야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주변국에 보이지 않는 규제와 압력 속에서 발사체 기술의 기반을 다져야 했다. 3, 2, 1, 발사! 꾸준한 연구 끝에 지난 1993년 KSR-1, 1998년 KSR-2 고체 엔진 과학 로켓을 개발, 발사에 성공했다. 2002년에는 국내 첫 액체 추진 로켓인 KSR-3를 개발하면서 한국이 발사체 분야에서 보다 진일보한 계획을 추진하는 기초를 다졌다. 2010년 정부는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 한국형 발사체는 1.5톤급 취령 위성을 고도 700km 상공에 올리는 발사체로 국내 과학자들의 주도 아래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될 발사체다. 이미 30톤급 액체 엔진을 개발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발사체의 기본 엔진인 75톤급 액체 엔진을 완성해 성능 시험을 앞두고 있다. 발사체의 시작이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우주 발사체 분야에 자주적 그런 기틀을 기술적인 독립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우리가 개발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뒤처져 있죠. 예, 그런 것들이 2021년이 되면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국들의 성역이었던 우주 개발. 한국도 우주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 토대가 바로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다. 우선은 2018년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성공시킨 뒤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서게 된다. 2020년까지 무인 달 탐사 위성을 발사하고 550kg급 중소형 달 착륙선을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보내는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여기에 쓰일 달 탐사선이 2012년 말 지상 모델 시험에 성공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달 탐사를 위한 기반 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력과 연결되는 첨단 기술은 타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데 한계가 있고 기술의 국산화야말로 우주시대를 여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한국의 연구원 모두가 치열하게 연구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우주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몇 가지 선결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예산의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 원래 계획대로 예산을 줘야지만 사업이 가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형 발사체 지금 요번에 3차년도 시작하나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원래 계획대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년 사업인가 돼 있는데 12년 안에 안 끝나죠. 이렇게 되면. 네, 돈을 조금 주면요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사실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자꾸 나가니까. 인건비는. 한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미국의 200분의 1 수준. 상대적 투자 비율만 따져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다행히 2013년에는 우주기술 분야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5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부족한 연구 기술 인력도 우주개발에 발목을 잡는다. 미국과 구소련은 우주개발 초기에 10만 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우주 기술을 향상시켜왔다.
하지만 한국 우주개발의 핵심에 서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연구 인력은 겨우 700명을 웃도는 수준. 그마저도 많은 연구 인력이 비정규직 상태로 특정 사업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열악한 상황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이공계 기피 현상과 더불어 불안한 일자리와 열악한 연구 환경이 유능한 인재를 해외로 내몰고 있는 것이 우리 과학계의 현실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정부의 정책. 우주 개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의 장기적 안목과 일관성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에도 대통령은 3번, 국회는 4번 바뀌면서 당초 계획은 수정, 지연을 거듭했다. 원래 이 발사체가 이제 두 가지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는 실제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력 과시용인데,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그 정부에서는 이걸 너무 국력 과시용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그래서 너무 이게 정치적으로 휘둘리는다는 느낌이 들고. 세계 각국이 우주 영토 선점을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1998년 북한이 액체 2단 로켓인 대포동 1호를 자력으로 개발해 쏘아 올렸다. 국가 안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한국 정부는 2002년 나로 계획을 추진하며 발사체 개발에 적극 나서게 된다. 발사체 기술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한국은 비교적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국제협력 방식을 택했고, 그렇게 손을 잡은 것이 러시아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 및 연구를 위한 협력협정. 2004년 9월 한국은 러시아와 우주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100kg급 소형 위성 발사체 나로를 함께 개발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Это бы наших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космических, первое, дало бы нам России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торое, дало бы космические технологии Корее и удешевило бы создание космических систем, которые мы будем создавать совместно. 한국이 본격적인 위성 발사체 개발에 첫걸음을 뗀 순간이었다. 하지만 기술 협력국으로 선정된 러시아에 대해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우려의 시선을 보이기도 했다. 발사체 기술의 선진국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유럽 쪽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나라에 대해서 다 접촉을 했는데 MTCR이라든가 그런 그 미사일 기술 이전 통제 체제에 따라서 기술 이전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 러시아를 접촉을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당시 러시아 국내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술 협력의 가능성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들도 어느 정도 그런 정도면은 적당하다 싶어서 러시아를 기술 협력의 최적 상대라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